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요맘때쯤 재건축 사업성 분석 여의도 편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시범 아파트 최근에 2월달에 정비계획도 공지가 된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요 조감도인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65층, 최고 층수 65층, 약 200m 높이로 지어지게 되고 문화고공도 들어서게 되고 한강뷰도 있기 때문에 대단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사업성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일반 분들이 그냥 단번에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시게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고, 최대한 설명을 천천히 하면서,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최대한 말을 천천히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 사업성 분석 많이 해드린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두세 편 정도, 매주는 못할 수도 있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범 아파트는 18평형과 24평형, 36평형과 48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세대수입니다. 각 평형별 세대수로서 현재 전체 세대수는 1584세대가 됩니다. 아파트 간평 금액은, 종전 자산가의 간평 금액은 18평형이 15억 5천, 24평이 18억 5천, 36평이 23억 8천, 48평형이 29억 6천을 받았는데 올해 2월달 기준이고요. 지금 하게 되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KB 부동산 가격과 실거래가의 평균값 정도로 간평을 받은 겁니다. 대략 이 정도 수치로 종전 자산가 총액을 계산해 봤더니 3조 4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상가 간평은 1762억 받아서 종전 자산평가 총액은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비용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비는 일단은 800만 원 얘기도 있었는데 800만 원 원래 좀 너무 힘들었었고, 제가 작년에 시뮬레이션 했을 땐 1100만 원 잡았는데 그거는 좀 많이 잡은 것 같고, 중간선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원래 한 950 정도 잡았었는데 이번에 2월달 시범아파트가 그 정비계획 나온 거 보니까 비용을 굉장히 높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2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설정했는데요. 거기서는 2조 7천억 정도 쓰는 걸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사비를 1000만 원보다 그 이상을 또 줬거나 하여튼 굉장히 고급화 단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000만 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이 1000만 원의 가격을 통해서 공사비가 1조 8,7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로 상향됐거나 혹은 상업지로 종상향을 해 주었습니다.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 상향을 돼가지고 최대 400%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고요. 기준 용적률 230에서 허용 용적률 280, 그리고 상한 용적률은 345.78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400%를 꽉 채웠습니다. 정확하게는 399.99%를 받았는데 사실상 400%를 받은 거고, 이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로 올라갈 때의 절반, 2분의 1은 의무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따져봤더니 27.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400% 중에서 27%의 비중을 따져봤더니 6.78%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 구역 면적은 33,000평, 정비시설 용지로 빠지게 되는 게 6,000평 정도 돼서 실제로 획지 면적은 26,900평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400%, 4배를 곱해주니까 용적률 산정 면적은 102,200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준주거로 상향해주게 되면서 비주거 시설 용지를 5%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화시설 넣고 막 여러 가지 넣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95대 5로 나누었을 때 주거 용지는 102,000평 정도가 지어지게 되고요. 이 중에서 총 연면적은 187,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용적률 산정용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면적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도 있죠. 지하층 전부나 발코니나 이런 것들은 용적률에 산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그것도 공사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 산정용 면적으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했냐면, 고급화 단지일수록 연면적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들. 그래서 보통은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5배, 그리고 강남의 아주 럭셔리한 아파트 같은 건 2배가 넘고요. 보통은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금 좋은 지역들은.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거지 같은 건 1.75배, 비주거는 1.5배 정도 해서 총 연면적은 187,000평이 나온 겁니다. 이 187,000평에다가 공사비가 책정되는 겁니다.
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만 7천 평에 평당 1,000만 원에서 1조 8,70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기타 사업비들, 네, 여러 가지 금융비, 보상비, 조합 운영비 이런 등등등의 모든 비용을 보통 공사비의 한 3분의 1 정도 책정하는데 여기는 뭐 신탁 비용도 있고 또 초고층 공사 65층이니까 공사 기간도 길고 하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도 좀 더 있겠죠. 그래서 퍼센트를 좀 더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던 총 비용은 2조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수익을 보겠습니다. 수익은 네 가지가 있죠. 조합원 분양 수익과 일반 분양 수익, 그 다음에 임대 분양 수익과 상가 분양 수익이 있는데 정비계획상 자료를 보니까 25평서부터 81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임대 아파트는 153세대, 190세대 해서 총 343세대가 지어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의무임대주택 비율이 27.12%고 전체 400%에 대비한 비중은 6.78이라고 했죠. 그거를 평형으로 계산해 보니까 12,60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343세대를 계산해 보게 되면 12,600을 훌쩍 넘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내용이 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임대 아파트 지을 때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의 절반은 무조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 허용에서 상한으로 올라갈 때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서 상한 용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때 공공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 체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금해도 되고, 뭐 공공기여시설 해도 되는 거고, 땅으로 기부 체납해도 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도 되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공임대 방식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역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평이 64세대, 34평이 45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빼고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임대는 요 정도 됩니다. 89세대와 145세대. 그걸 계산해 봤더니 12,1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정도 수준이니까 요렇게 해서 지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차범위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치는 소수점 이하짜리는 버려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평형도 25평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25.78, 뭐 33평은 32.9, 뭐 42평은 41.88 이렇게 다 틀려요. 그리고 제곱미터에서 평으로 바꿀 때도 환산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거고 이 용적률도 정확하게 399.9인데 0.01이라도 숫자가 커지게 되면 계속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차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은 기부 체납으로 한 공공임대와 법적 상한 올라갔을 때의 의무 공공임대를 합쳐서 343세대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25평은 153세대, 34평 190세대로 25평 34평에서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 조합원 수가 1,584명에서 2,473세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43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빠지고 그 나머지가 일반 분양일 텐데 일반 분양의 숫자는 546세대입니다. 그것도 역시 25평과 34평에서 대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랬더니 25평과 34평 합쳐서 546세대에 계산을 해보니까 546세대를 일반 분양한 게 18,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7,500, 정비계획상 일반 분양은 7,500 정도로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나중 가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1조 3,5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의 80% 수준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500의 80% 수준인 6천만 원. 근데 제가 이거를 평형별로 디테일하게 보니까 25평은 5,600 몇십만 원, 34평은 5,800 몇십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인 평형에는 전부 다 6,210, 6,280, 6,250, 다 6,200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충 산술 평균 해보니까 6,0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조합원 분양 수익은 4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 분양 수익은 평당 한 6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728억 정도가 나옵니다. 원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원가는 거의 공사비가 1,000만 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뭐 토지는 기부채납한다고 쳐도.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해줍니다. 말은 원가라고 하지만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밖에 안 해주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기여를 한 다음에 용적률을 높인다 하더라도 용적률이 만약에 50% 높아지게 되면은 절반은 원가로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 25%는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남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25%를 원가로 준다 개념이지, 이론적으로는 원가로 주는 거지만 사실은 여기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는 비싼데 가져가는 비용은 훨씬 싸기 때문에 공식적으로야 원가로 가져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뭐 서울시에다가 뭐 얘기해봤자
안 먹힐 거고. 그러니 이게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좀 외곽에 있는 것들은 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25% 공공기여하게 되면서 손해본 분을 나머지 25%를 일반 분양하면서 그걸 메꿔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더 손해인 케이스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입지가 좋은 곳만 살아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임대 분양 수익은 728억 정도. 그 다음에 상가 분양 수익은 이거는 상가 신축 연면적을 3,786평 정도 짓는다고 합니다. 제 예상보다는 좀 크게 짓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000평 정도 지을 것 같았는데 모릅니다.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짓고 평당 5천만 원, 뭐 층수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균은 5천만 원 정도 해서 1,89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총 수익은 6조 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6조 500억 정도의 수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비용을 빼면 수익금은 3조 5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종전평가 금액이 3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조 6천억짜리 사업을 해서 3조 5천억이 남았으니 비례율은 1이 좀 안 되죠. 10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97.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비례율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100%가 넘어가면 좋은 거고 미치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비례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종전 자산 가액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권리가액이라는 건 종전 자산 가액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그러면 내가 비례율이 100%인데 종전 자산 가액 9억을 받으나 비례율이 90%이고 종전 자산 가액을 10억을 받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비례율이 90%야. 대신 내 건 자산가액이 10억이었어. 그럼 평 권리가액 얼마요? 9억 원. 내가 9억 원밖에 못 받았어. 대신에 비례율이 100%야. 그러면 얼마요? 9억 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율만 보지 마시고 비례율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종전자산가액이 거기에 맞춰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율이 뭐 100%가 넘는 사업성이 무조건 좋고 떨어지면 안 좋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뭐 깊이 있는 내용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어찌됐건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왜 하고 있었냐? 요거 하려고 했죠. 평형별 예상 추가 분담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평형은 15억 5,900, 그 다음에 24평은 18억 5천, 32평은 23억 8천, 48평은 29억 6천인데 이게 이 권리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야 정확한 내 권리가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건 간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8평형이 25평을 배정받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8평형의 조합원 권리가는 약 15억 정도 되겠죠? 2.2% 빠지니까. 그런데 14억짜리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 15억 좀 넘는 거를 제공하고 14억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좀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18평형이 25평을 배정받았을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18평형이 이번엔 34평을 배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 권리가보다 내가 받으려는 것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해야겠죠. 이때는 4억 8천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4평의 소유주들은 동평형 때 뭐 비슷한 평형에 가게 되게 되면 약 4억 정도를 돌려받고 34평으로 늘려가게 되면은 한 1억 9천 정도를 납부하고 42평까지 크게 한번 늘려보겠다 하시면 6억 정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36평 소유자들은 34평 뭐 비슷한 평수로 간다고 했을 때는 3억 3,500 정도를 돌려받고요. 42평으로 넓혀갔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9,500을 준비하고 52평으로 크게 늘리면 6억 7,500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48평형이 34평으로 나는 좀 다운사이징 할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무려 9억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42평으로 줄여고 하셔도 4억 7천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난 조금 늘릴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1억 남짓한 금액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63평으로 크게 늘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7억 2천만 원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대형 평수죠. 72평으로 가겠다고 하시게 되면 12억 8천.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갈게요 라고 하시면 18억 정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63평, 72평, 81평형은 어차피 48평형만 배정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36평서부터는 아예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대형 평수를 희망한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평수를 구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현재 시세 대비해서 이걸 구입했을 때의 차익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공 시의 금액을 얼마나 보는지가 일단 중요한데 저는 지금 1억 2,500만 원 받습니다. 1억 2,500만 원이면 34평 기준 했을 때 42억 5천만 원입니다. 여의도에서 먼저 지어진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가 40억을 넘게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낮은 층과 높은 층은 좀 상당한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간층 기준 했을 때도 한 37억 내외, 38억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1.2배 정도 더 올라가는 거는 무난하겠죠?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새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책정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당 1억 2,500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만약에 25평 같은 경우는 31억 2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될 것이고 18평 같은 경우는 현재 18억 7천, 실거래가 18억 7천이라서 이 정도에 구입을 하고 향후에 1억 2천 정도 돌려받게 되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이 시세를 감안하게 됐을 게 13억 7천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4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입 비용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 그렇게 찍혔으니까 최소 그 정도 받아야겠죠? 25억 주고 사서 24평형을 25억 주고 사서 현재 1억 8,800 정도를 더 냅니다. 그러면 총 비용이 대략 27억 정도가 되죠? 그런데 완공될 때 42억 5천이기 때문에 15억 정도 차익이 생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완공되는 거는 향후에 완공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완공된다 시점이에요. 지금 완공돼서 짜잔 하고 나타났을 때 이 정도 시세는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36평 구입해서 42평 배정받는 거는 21억 8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남길 걸로 보여지고 평형이 클수록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차익도 큽니다. 그래서 48평 구입하셔서 52평 구입 배정받으시게 되면 29억 정도 수익, 48평에서 63평 갔을 때는 36억 수익, 72평 갔을 때는 42억 수익, 81평 갔을 때는 48억 수익인데 사실은 지금 보시게 되면 81평 아파트가 똑같이 1억 2,500으로 다 계산하기 쉽게 만들었지만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는 평당 2억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100억으로 책정했지만 요거 한 150억도 갈 수 있죠.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렇다면은 차익은 약 100억 정도가 되겠죠. 그죠? 지금보다 50억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이런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예, 이게 진짜 자금만 있으면은, 돈만 있으면은 너무나 사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없죠. 예,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하신 분들 혹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단히 부럽고요. 어쨌든 이제 원활하게 신통으로 진행되게 되면서 이제 하나둘씩 지금 뭐 시공사가 뭐 삼성, 현대, 우리 굴지의 대형 메이저 건설사들이 지금 침발람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호조권이 또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요즘에 많이 강조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이런 어떤 사업소 분석도 제대로 못한 경향도 있었는데 고급 주택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만 구입하려는 사람, 즉 수요 대비 공급이 무척이나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돈이 벌리게 되면 조금 더 높은 퀄리티 높은 질 좋은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본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은 항상 돈이 많이 돌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올라가는 특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범 아파트 물론 지금은 이제 토호제 알다시피 토호제이기 때문에 구입하시려고 그러면은 몸테크 하실 각오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정도 차익 남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할만하지 않나요? 30억 40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진짜 하여튼 그러네요. 저는 진짜 너무나 구입하고 싶은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차익을 보니까 지금 금액이 여전히 싸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과거 금액 비교하게 되면 저 쓰러져가는 저 아파트가 어떻게 저렇게 비싸라고 하시겠지만 미래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현저히 싼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시범 아파트가 71년생인가요? 55살 정도 된 건가? 예, 저보다도 훨씬 형님이신데 빨리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범 아파트 구경을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진 못하지만 구경을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범 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분석해봤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이 또 관심 있어 하는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